메시는 다른 많은 최고의 스타들처럼 하룻밤 만에 스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뛰어난 선생님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롤모델이자 성장의 동기부여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코치들이 그들의 선생님이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그 선생님은 그들의 팀 동료, 그리고 같은 녹색 잔디 위의 선배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시의 커리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5명의 선생님들입니다. 먼저 로날디뉴입니다. 메시에게 최고의 교사는 분명 로날디뉴였습니다. 로날디뉴는 챔피언스 리그, 월드컵,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및 골든볼에서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로날디뉴의 재능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였으며 그의 가장 큰 기여는 바로 메시에게 바르셀로나에서 첫 골을 넣게 도와준 것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야. 어린 시절의 메시는 캄프누 스타디움에서의 초기 날들에 그의 선배에 대해 말했습니다. 로날디뉴가 캄프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을 때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던 그때 메시는 1군으로 처음 걸어 들어온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로날디뉴는 방탕한 브라질 축구 선수였으며 메시는 내성적인 아르헨티나 청년이었습니다. 메시는 팀원들과의 친목을 맺기 어려웠는데 로날디뉴는 그 장벽을 허물어주고 어린 선수에게 품을 벌려주었습니다. 어떤 어린 선수가 자신보다 더 잘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로날디뉴는 자신의 모든 스킬을 활용하여 메시를 도와주고 그를 가르치며 빠르게 자신감을 얻고 능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로날디뉴는 또한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처음으로 득점하는 것을 도와준 주요 플레이어였습니다. 알바세테의 그물에 공을 넣은 후 메시는 로날디뉴의 등에 올라타서 누카프에서 전승을 기리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2008년에 바르셀로나를 떠나 밀란으로 이동할 때 로날디뉴는 이 유니폼을 가져가라 는 메시지와 함께 전설의 10번 유니폼을 메시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바르셀로나의 시대가 바뀌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후 메시는 팀의 중심이 되어 최고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두 명이 전설적인 10번들의 이야기는 로날디뉴가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더욱 위대하고 멋진 이유이며 그의 후배가 그의 모든 열정으로 빛나길 바란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디에고 마라도나입니다. 메시와 마라도나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중 2명으로 여겨집니다. 두 선수는 아르헨티나 축구의 두 세대로 종종 유사한 스타일로 비교됩니다. 메시가 마라도나에 대해 말했던 것, 나는 아르헨티나인으로서 마라도나를 좋아한다.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 축구의 전설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그의 국가 축구에 대한 큰 기여로 인해 마라도나는 월드컵에 4번 참가했으며 1986년에 아르헨티나를 세계 최고의 대회로 이끌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서 메시를 이끌었다. 다음은 리오넬 스칼로니입니다. 그가 선수로 활약하던 시절 스칼로니는 뉴엘스 올드 보이즈와 에스튜디안테스 데 라 플라타에서 뛰었으나 그것은 불과 2시즌 동안이었다. 1998년 20살의 스칼로니는 유럽으로 건너가 아르헨티나 리그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디포르티보 라 코르냐, 라치오, 웨스트햄, 라싱 산탄데르, 아탈란타에서 연속으로 뛰었다. 2015년에 은퇴한 후 스칼로니는 몇 년 동안 마요르카에 거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일하기 시작했다. 스칼로니는 2006년 독일에서 열린 메시의 첫 월드컵에서 메시와 동료였다. 메시를 이끌었던 국가대표팀의 유명한 전략가들에 비해 스칼로니는 아직 큰 인상이나 명성을 얻지 못했다. 호세 페케르만, 알피오 바실레, 마라도나, 세르히오 바스티스타, 알레한드로 사벨라, 헤라르도 마르티노, 에드가르도 바우사, 산파올리와 같은 큰 이름들에 비하면 그는 묻히기 쉽다. 그러나 스칼로니는 처음부터 그가 메시를 이해하고 그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을 증명했다. 감독으로서 4년 동안 그는 메시, 디마리아, 오타멘디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을 믿고 활용하는 동시에 팀에 잠재력 있는 젊은 선수들을 조금씩 포함시켰고 그들은 모두 그들의 선배들을 존경한다. 팀은 서로를 위해 노력하며 특히 메시를 위해 더욱 단결해졌다. 그들은 계속해서 도전을 통해 성장했다. 스칼로니 지휘하에 정의와 발전을 위한 격려가 보장되었다. 증거로 지난 4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같은 대회에서 2번 연속으로 같은 스타팅 라인업을 사용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메시는 그의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와 역할에 배치되었으며 예전 감독들 아래에서의 무거운 부담감, 예를 들면 공을 뒤로 가져가는 것 등이 줄어들었다.
스칼로니는 그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팀을 지휘하는 신인 감독이다. 심지어 결승전 전에 그는 자신을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리더로 여기지 않았다. 나는 그저 형일 뿐이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 라며 선수들에게 전했다. 다음은 티토 빌라노바입니다. 아르헨티나 스타의 경력이 특별한 인물의 등장 없이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 특별한 인물은 바로 전 감독 티토 빌라노바였다. 2014년 사막 며칠 전, 그는 힘들게 메시를 만나 캄프누를 떠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다. 메시가 카탈로니아 팀에 만족하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메시는 2013-2014 시즌이 끝나면서 바르셀로나를 떠나고자 했던 생각을 했다. 당시 메시는 큰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연속적인 부상과 떨어진 경기력에 시달렸다. 팬들은 메시를 비난하며 바르셀로나가 지는 이유는 바로 메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무거운 부담과 비판 때문에 메시는 그동안 함께한 팀과 헤어지려는 결정을 내렸다. 감독진과 팀원들은 모두 이런 결정에 놀라고 캄프누에서 그를 붙잡으려 했다. 메시의 손을 꼭 잡고 티토 빌라노바 감독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캄프누에서 머물러. 바르셀로나만큼 메시에게 완벽한 곳은 없다. 빌라노바의 진심 어린 조언은 메시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메시는 존경하는 그 감독에게 약속하듯이 바르셀로나에 남고 헌신하겠다고 머리를 끄덕였다. 다음 날, 메시는 아슬레틱 빌바오에게 2에서 1승리를 가져다주는 골을 넣었고, 그는 결정을 변경하여 바르셀로나와 계속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전 감독 티토 빌라노바의 장례식에서는 메시가 가장 많이 울었다. 메시에게 그는 단순한 감독, 선생님이 아니라 그의 삶과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다. 그와 나눈 말, 함께 보낸 시간은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고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메시의 말, 마지막으로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의 경기 준비 방법, 수비와 공격 전술에 대한 접근은 독특하죠. 그는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하여 경기를 이겨야 하는지 알려주었어요. 메시는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는 2008-2009 시즌부터 2011-2012 시즌까지 과르디올라와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바르셀로나를 만들어 14개의 트로피를 획득했는데 이 중에는 챔피언스 리그 2회와 라리가 3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메시는 360골과 2회의 골든부츠, 그리고 다른 개인상들을 수상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메시의 재능을 극대화하여 오른쪽 공격수 위치에서 가짜 9번 포지션으로 전환, 그로 인해 골수를 증가시키고 공격 전방에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메시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축구 경력에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감독 중 한 명으로 펩 과르디올라를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의 경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5명의 감독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이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